주부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체온을 재봤다. 측정 결과 정상 체온이 60%인 18명, 저체온이 40%인 12명이나 됐다.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 어떤 현대인들은 많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자체를 이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실내 공기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우리 몸의 체온 조절하는 호르몬하고 또 땀 배출 통해서 하는 체온 조절 이 기능이 점점 퇴화가 돼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은 36.5도라는 기준 온도를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 체온이 상승하면 시상하부의 명령에 따라 우리 몸은 땀을 통해 열을 발산시킨다. 이때 말초 혈관들이 확장하면서 혈류의 양이 증가하고 혈류를 통해 전달된 체온을 외부로 배출시키게 된다. 반대로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 체온이 떨어지면 땀구멍이 닫히고 보온을 위해 우리 몸의 작은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소름이 돋고 털이 곤두선다. 이때 말초 혈관들이 동시에 수축하면서 혈액을 통해 체외로 열이 손실되는 것을 막는다. 온도가 올라가면 내리려고 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올려주고 이제 그런 것이 바로 항상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몸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조절은 자율신경이 하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런 그 조화에 의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結構出てますね。メタボリック間違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35.8度9度の頃はやっぱりなんで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も本当によく熱が出て風邪をよくひいてました。今36.5度36.8度ぐらいの間ですけれどもここ何年も全く風邪をひいてないですね。 그렇다면 우리 몸의 체온과 면역력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체온이 내려가며 림프구가 줄어들어 면역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내려가며 체온이 올라가고 림프구의 수가 증가한다. 体温ということがですね、バイタルサインとして最も重要な指標であります。近年さまざまな原因で低体温の人が増えてきてますので、いかに体温を、正常に高く維持することが大切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日々、臨床の場においてもまた一般の会社のおいでにおいても、そういったようなお話を教育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최근 의학계에서는 열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고온 온열 치료는 고주파로 암이 있는 부위의 온도를 약 40도에서 42도까지 올린다. 정상세포의 혈관들은 혈관을 팽창시켜 열을 발산한다. 그런데 암세포 혈관들은 제대로 혈관을 팽창시키지 못해 암세포가 점점 뜨거워져 생식 능력을 잃게 된다. 우리 몸은 전부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세포가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키는데 정상세포는 변성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굉장히 변성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용해서 암세포에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암세포가 생식 능력을 잃도록 유도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온열치료법은 이미 오래전에 병을 치료하던 방법 중에 하나였다. 기원전 3000년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이미 유방암을 열로 치료한 기록이 있고 기원전 400년 히포크라테스는 열로 치료할 수 없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황제내경에는 사람의 통증과 질병은 모두 한기가 모여 딱딱해진 병이니 마땅히 한증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미국 국립암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의 암 전문의들도 고온 온열요법은 종양을 축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암치료법의 주축이 되는 것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부작용도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 온열 치료는 이 세 가지의 효과를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넓은 부분인 피부에 열을 가해 땀을 흘림으로써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디톡스 효과는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몸에 열을 가할 때는 최대한 피부에 밀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열을 받는 부위에는 통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는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몸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몸에 그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여러 가지 배설기관은 우리가 뭐 대장이다 아니면 신장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휘발성 독성 물질은 폐나 피부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피부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시킨 형태인 요소가 또 땀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배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폐하고 이 피부의 휘발성 독성 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연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배출하는 것은 우리 몸의 대소변을 보고 배출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온 상승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 식욕이 억제되고 셀룰라이트 생성이 예방되며 땀을 배출하면서 신체 내 노폐물과 독소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한다. 폐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피부의 발한력을 높여 땀을 통해 아토피를 치료하고 있는 한방병원을 찾아가 봤다. 이곳에서는 아토피의 원인을 피부에서 원활한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 즉, 피부 호흡을 주관하는 폐에 열이 쌓여 그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위와 같은 외부 자극으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말초 부위의 혈액 공급이 어려워 냉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3배 이상 많이 나타나며 주로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병한다. 손발이 차가운 것이 주된 증상이지만 무릎, 아랫배,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름철에도 이렇게 수중 냉증 있는 사람들 여름철에도 이런 분들은 손이 하얗게 변하고 아주 차가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름철에도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냉방이 아니더라도 비가 오고 해서 좀 써내려진다든지 또 아니면 어디 피서 가가지고 냇물이라든지 이런 데 차가운 물에 이렇게 담그면 손이 하얗게 변하고 그럴 수 있죠. 손발이 차다는 증상 때문에 수족냉증과 비슷한 질병이 있다. 바로 레이노이드 증후군. 수족냉증과 레이노이드 증후군 모두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 발생되는데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손가락이 추위에 노출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변했다가 파란색으로 바뀐다. 주먹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레이노이드 증후군으로 손가락 절단 수술을 앞둔 한성민 씨. 왼손 약지 끝에 혈관이 막혀 검붉게 피부괴사가 진행 중이다. 한성민 씨 손의 체온은 몇 도나 될까? 체열 측정 결과 손끝은 진한 파란색으로 체온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고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약지 끝의 혈관이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레이노이드 증후군의 원인은 보시면 추위나 어떤 스트레스 이런 자극에 의해서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게 이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되겠습니다.